여러분, 오늘 우리 뉴스와 창의력 벌써 세 번째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내 이런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하는 공부를 방향 이런 걸 훨씬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질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만나서 공부를 하는 이 인연은 우리가 보통 교수와 학생, 스승과 제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그래 중국 속담에 하루를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 부모 자식으로 이랑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지만 이 공부를 같이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부가 아주 편안하면서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의 차원으로 소의 차원, 소인의 차원이 아니라 대의 차원, 대인의 차원으로 성장하는, 도약하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다. 이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미 시작을 해서 꽤 이제 항구를 벗어나서 이제 한참 이제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수학습센터 여러분 동영상 공부하는 코너 있죠? 거기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쓰는 두 번째 편지를 올려놨습니다. 공지사항에 강의실 공지사항.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했었죠. 그거를 출력을 하든지 해서 계속 반추 되새김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올려놨습니다. 올리는 이유는 이게 내가 쓰는 글이다. 여러분들하고 교감을 하기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글도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를 해보고 그 다음에 편지 형태로 이 표현을 해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은 일상의 깊이에서 나온다. 이게 헤드라인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압축된 요약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새로움은 일상의 깊이에서 나온다. 새로움, 일상, 깊이, 그 다음에 나온다. 여기서 그러니까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좁고 낮고 얕으면 나올 수 없다는 뜻이죠. 지난 시간에 새로움은 넘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반드시 깊이 파야 된다. 깊지 않으면 점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지 않겠는데 여러분들 잘 읽고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출을 해서 내 삶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강도목장의 차원에서 그 성장의 마디가 이 바로 대나무의 교훈입니다. 대나무의 교훈.
이게 뭐 나무인지 식물인지 옛날부터 헷갈리죠. 소한테 배울 게 그 반추의 어떤 노력, 반추의 노력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 소가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소를 표현할 때 그냥 소라 안 하고 우공이라고 합니다. 우공. 소, 이 공은 높임말이죠. 소를 높인다. 우공이라고 합니다. 소한테서 배울 거는 교훈은 반추, 되새김하는 거. 잘 소화가 잘 되도록 잘 이렇게 씹어서 하는 그거. 우리가 하는 이 공부를 소화가 잘 되도록 반추를 잘 해야 뭐가 된다? 피와 살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정발되어 버린다는 거죠. 머릿속에 간단히 들어있다가 정발되어 버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내가 첫 번째 시간도 이야기 해줬죠. 이거는 오늘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두 번째 수업한 걸 동영상을 나도 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항목으로 요약해 보는 요약. 여기서 지난 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초인 넘어서는 비욘드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수업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수업이 인생 낭비가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부실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거, 지금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거, 적중하는 그런 공부가 되는지를 되새김하기 위해서 돌아보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더 나은 콘텐츠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작은 노력들이죠. 이런 노력이 쌓여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호리천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나무는 속은 비었죠? 속은 비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비었지만 아주 단단한 이유는 뭡니까? 이 마디 때문에 그렇다. 마디. 이 마디 때문에 이게 부러지지 않아요. 굉장히 튼튼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대나무의 대나무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라고 할까? 대나무의 덕을 굉장히 칭송하는, 대나무처럼 살아라 이런 것처럼 칭송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 이 대나무도 요렇게 마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노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성장의 마디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성장의 마디, 우리 뼈마디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그 마디라는 말을 이제부터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말 한마디 하는 말 한마디나 이 대나무의 마디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도 한마디거든. 생각이 표출되는 게 말이니까. 그래, 말 한마디도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냥 막 내뱉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이 대나무의 마디처럼 그래서 대나무를 튼튼하게 만드는 내 자신의 삶을 아주 단단하게 이 돌처럼 이건 성장의 디딤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장의 디딤돌.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돌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걸 쌓아 놓으면 이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성장의 디딤돌. 이것은 뭐다? 성장의 마디다. 성장의 마디. 이 광고 이미지를 보면 대나무가 있죠? 여기에 원칙은 곱게, 믿음은 크게 금융회사에서 하는데 대나무를 이미지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미지에 잘 들어맞는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광고예요.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원칙은 곱게, 믿음은 굳게.
이런 광고 문장을 카피라고 하는데 헤드라인이에요. 모든 저는 간결하고 그 다음에 함축적인 의미를 잘 담아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하는 표현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헤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움은 일상의 깊이에서 나온다. 이런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인은 새로움이다. 새로움은 대인이다. 대인은 넘었습니다. 넘었으면 대인이다. 넘었어야 되죠. 안 그러면은 정체되니까 제자리 걸음이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힘들게 힘을 들여서 산을 올라가야 되지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그 캠퍼스 생활을 못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대중매체도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캠퍼스라는 것 지금은 이 캠퍼스라고 하면 보통 대학교의 교정 뭐 이런 걸 캠퍼스라고 해요. 좁은 의미죠. 이것은 원래 라틴어입니다. 캠푸스. 캠푸스라고 합니다. 캠푸스. 캠푸스는 들판이에요. 들판. 들판이요. 넓은 큰 광장, 넓은 들판. 그것을 캠푸스. 캠푸스라고 하는 라틴어 발음이고 이걸 이제 영어로 해서 캠퍼스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래서 이 캠푸스 이거 하면은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비슷하게 이거를 지어버리면 여러분들 캠핑이라는 말이 있죠. 캠핑. 여기다가 us를 빼고 ing를 넣으면 캠핑이 돼요. 이 같은 뜻에서 나온 거죠. 그럼 알겠죠? 캠핑이 뭡니까? 방 안에 사는 게 캠핑이 아니다. 들판에서 텐트도 치고 들판에서 야전 생활하는 들판에 사는 게 캠핑이잖아요. 그래서 캠퍼스, 캠핑 같은 말. 그래서 좋은 기회다 생각하는 게 항상 상황을 탓하면 자기만 손해다. 진정한 캠퍼스는 그럼 뭐겠습니까? 이건 좁은 의미죠. 교문에 들어가서 형성되어 있는 대학의 교정은 캠퍼스라고 흔히 말을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굉장히 좁은 의미다. 원래 캠퍼스라고 하는 이 원래의 뜻을 보면 들판, 광장, 넓은 데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캠퍼스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이 캠퍼스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인식이에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캠퍼스, 대학 캠퍼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균적인 그 말의 의미다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캠퍼스를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계기로 의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좁은 캠퍼스의 의미에 자꾸 갇히니까 그걸 넘어서서 원래 뜻이 뭐냐? 캠퍼스라는 것은 넓은 들판을 말한다. 우리가 뛰놀 인생의 들판이 뭐다? 넓은 의미, 대인이 생각해야 될 캠퍼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캠퍼스 아닌 곳이 없다. 나의 삶이 영향을 미치는 관련되는 모든 것이 뭐다? 캠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생각이 좀 넓어졌습니까? 꼰대와 고리삭다는 이야기 했죠? 나는 고리삭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도 대학생이고 20대 대학생인데 꼰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나는 대학생인데 나의 생각이라는 게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 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이라면 나는 고리삭은 대학생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그렇게 반성을 하고 해야 이 세상이 잘 되고 그래 되는데 그 출발점은 항상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캠퍼스도 이 세상 전체에서 캠핑을 한다. 이런 들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넓어지죠. 그건 넓어지는 만큼 뭐가 됩니까? 새로워지잖아요. 새로워져야 가슴이 뛴다. 여러분들
이 가슴이 뛴다는 말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공부의 핵심인 새로운 뉴스라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장깨라든가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는 그런 어떤 이 틀을 바꾸는 그런 게 이 어떤 기본으로 이렇게 구축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기초를 지금 계속 그 기초만 되면 그게 강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과제가 한 번 있고요. 우리 공부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는 전부 다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일상이 어떻게 깊어지고 달라지는지를 표현하는 표현이 비로소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표현은 기교가 아니에요. 가슴 띵이라는 것은 내가 가슴을 쳤지 않습니까? 여기 가슴을 친다는 것은 이쪽을 치는 게 아니라 이쪽을 치는 이유는 뭐죠? 가슴이 뛴다는 것은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심장이 뛴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심장은 다 자기 주먹만 하죠. 아주 작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 몸에 다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피가 돌아야 사니까 심장이라는 게 제일 우리가 비유로도 많이 쓰죠. 심장 하면 박동. 요만한데 한 200g, 300g 정도 이래 되는데 이게 1분에 몇 번 됩니까? 한 70번 정도 뛴다고 되어 있죠. 평균적으로 보통의 경우에 70번 정도 하는데 하루에는 10만 번 뛴다고 합니다. 10만 번. 그 평생은 여기 이제 80세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은 뭐 알 수가 없죠. 9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뭐 10대, 20대까지만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 알 수가 없다. 근데 8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심장이 30억 번 뛴다고 합니다. 30억.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초반 뭐 한두 살에서 24, 5세 그쪽이 많죠. 그럼 지금 같으면 한 5, 6억, 7억 번 정도 뛰었겠네. 80세 했을 때. 이제 한 20 몇억 번만 더 뛰면 80세까지 산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래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죠? 그래서 30억 번을 뛰는데 한 번 1분에 이걸 뛸 때 우리 몸에 그 혈관이 11만 킬로 정도 되는데 11만 킬로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의 길이가 11만 킬로라고 합니다. 11만 킬로 때 그거를 이제 1분마다 도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살아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1만 킬로 같으면은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둘레가 몇 킬로입니까? 4만 킬로니까 한 번 도는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거든요. 4만 킬로. 그걸 3번 도는 거죠. 그래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길이를 도는 거 아닙니까? 이 주먹만한 게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목숨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심장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뛰고 있죠. 여러분들 가슴에 이제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심장 뛰고 있습니까? 뛰고 있네. 잘 봐야 되는데 뛰는지 안 뛰는지. 잘 뛰고 있습니까, 심장이? 이게 뛰고 있는데 이 심장이 계속 전기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신호를 보내 가지고 이게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해 가지고 온몸에 피를 1분에 11만 킬로를 돌리는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죠. 크게 안 아파야 되죠. 이렇게 돼야 이게 뛰니까 이게 진짜 고마운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고마운 심장은 죽으라고 그렇게 뛰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데 살아있는 모든 건 그렇죠. 코끼리부터 저 모기까지 딱 그 뭐가 또 피가 이렇게 뭐가 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심장이 이렇게 그 잠깐도 쉬지 않고 잠시 쉬면 안 되죠. 잠시도 쉬지 않고 그야말로 심장이 멎을 때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장이 뛴단 말이에요. 심장이 뛰어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피를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렇게 몸 전체에 이렇게 저 맑은 피를 보내고 돌고 나면은 좀 피가 더러워지죠? 그 더러운 피가 다시 오고 그런 걸 이제 계속하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어떻습니까? 산소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 산소가 더 들어가야 심장에 피가 전달되고 뭐 이런 뭐 과정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우리 신체적인 활동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면 이 심장에서 나온 이 글자, 이 심자, 내가 이걸 말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심. 그래서 심장이 저리 한다는 것은 뭐 우리 보통 살아가면은 다 거의 평균적으로 1분에 70번 뛰고 하루에 10만 번 뛰고 죽을 때까지 30억 번 뛰고 뭐 5리터 정도의 성인 기준 5리터 정도의 피를 11만 킬로나 되는 걸 이렇게 구석구석 보내고 막 하는 것은 뭐 비슷하단 말이야. 평균적이단 말이야. 평균적으로 비슷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가슴이 뛴다는 게 뭡니까? 박동이죠. 박동인데 자, 그 심장을 나타낸 말이 이 심자예요. 원래 심자는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갑골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갑골문. 이런 한자를 뜻하는 가장 옛날에 나온 그 거북이 껍데기라든가 뼈 이런데 막 새긴 글자, 그게 가장 원형이 되는 거죠. 한자의 원형은 이렇게 생긴, 이게 뭡니까? 심장 모양이죠. 이게 이제 바뀌고 해서 이렇게 계속 쓸 수 없으니까 원래 상형 문자 같은 거는 좀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그리기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고 좀 압축해서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보통 쓰는 여러분들 대체로 쓰는 이름에 쓰고 있는 뭐 이런 한자들이 보면은 그렇게 많이 이제 좀 간결화 시킨 것이다.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있습니까? 심장을 본뜬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심장의 모양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인드. 뉴스 마인드. 뉴스 마인드 할 때 마인드는 이 마음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장은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그 심장을 타고 흘러야 될 우리의 마음은 사람마다 다르다. 마음가짐, 마음자리, 그 다음에 마음씨. 이 마음의 이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가짐, 마음자리, 마음씨 이런 것들이 좁고 낮고 얕다면 그러니까 높고 넓고 깊지 못하고 낮고 좁고 얕다면 이 1분에 11만 킬로나 열심히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우리의 어떤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심장하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인의 생각, 그러니까 대인이라는 게 신분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넓고 높고 깊은 그 차원을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정말 성실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역할을
하는 심장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겠죠? 그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 생각, 마음의 한 작용이 생각이겠죠? 그 생각이 진부하고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마나한 요렇게 되는 것은 이 심장에 대한 배신이다, 배신. 끊임없이 새로운 피를 우리 몸에다가 보내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내 생각은 새롭지 못하다면 새롭지 못하다면 진부한 생각, 뻔한 생각, 상투적인 생각, 하나만한 생각, 식상한 생각 이런 것들이 생각이 이 내 몸에 피에 타고 흐른다면 이 피도 어떻게 탁해질 수가 있다, 흐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성신의 자세, 내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 이 마음가짐, 이 자세는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구닥다리,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마나한 이런 생각과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 현실을 마주한다면 이 심장이 죽으라고 전기신호를 보내서 그렇게 하루에 10만 번씩 뛰는 그 숭고한 활동에 대한 배신이다. 배신. 그래서 성신과 A의 정신, 하루하루를 아낀다. 심장이 그렇게 10만 번이나 안 뛰면 죽으니까 뛰는 그 성실한 노력을 본받아서 본받아야죠. 내 스스로 본받는다. 스스로 본받아서 내 자신을 성실하게 한다. 성신의 자세. 그리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아낀다는 A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대인이 되고 그래 되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현실을 바라보는 것, 내 자신을 되새김하는 모든 것이 뭐다? 관건목장의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이다.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성신의 자세, A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호리철리 차원에서 쌓이면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다르다. 그 사람과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밥을 먹어보고 그걸 요즘 중시하는 면접이라고 할 수 있죠. 인터뷰인데 하면 숨길 수가 없다. 그 사람이 껍데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알차게 잘해서 자기만의 콘텐츠를 잘하고 그것도 편협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하면은 그런 데서 바로 뭐가 나온다? 호감과 매력이 나온다. 그게 바로 이런 마디를 올리는 거예요. 마디를 올리는 거다. 바로 이 대나무를 해놓고 이렇게 쓰는 이 대나무, 대나무라는 이미지가 좋아서 제가 가져오고 이 대나무 색깔을 흔히 보는 거지만은 이것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죽이라고 했죠? 오죽. 좀 더 차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말도 하나 알아놓읍시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자강불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강불식. 자강불식. 스스로 강하다, 튼튼하다, 강하다, 단단하다, 힘차다. 불, 아니다. 식, 멈춘다, 거친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자강불식은 내 자신을 강하게, 튼튼하게, 단단하게 하는 노력을 불식, 거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런 자세가 있고 없고가 바로 호리철리인데 이런 자세가 없으면 뭐다?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은 겁니다. 불식, 식 그쳐버리면 심장 박동이 그치면 뭐 죽음이죠. 심장이 어떤 데 사는 사람 있습니까? 사는 동물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를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성실하게 해서 강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거치지 않는다 했는데 그쳐버리면 뭐다? 이것은
곧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자강불식. 여러분은 좌우명으로 삼아도 아주 좋죠? 자강불식. 삼는데, 이런 말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아까 말했듯이 심장의 박동 이렇게 하고 연결하고, 마음의 글자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잘 해야, 그게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차별적인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 뜻은 자강불식은 뭐, 한자 읽을 줄 아는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강을 스스로 노력하는 그 노력을 그쳐버리면 곧 심장 박동이 멈추는 거하고 똑같다. 요렇게 해야 된다. 그 그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을, 내가 편지에 썼죠? 일상만큼 소중한 게 없죠. 사람은 일상이지 않습니까? 일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일상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일상이 내 삶의 전부죠. 가장 중요한 그 일상을 그냥 어제하고 똑같이, 오늘도 똑같이, 그러면 내일도 똑같이 진부하고 단순 반복적이고 뻔하고 그저 그렇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뭐다? 심장으로 찌면 심장이 멎어버리는 상태고, 자강의 차원은 식어버리는 상태, 멈춰버리는 상태. 그게 뭐다? 죽음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에너지가, 그 바탕 에너지가 뭐냐면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자세죠. 이번 편지에도 두 번째도 해놨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대학 교육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데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하는 능력이, 그걸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데, 문제 해결력.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찾고 해결하는 이제 그 능력을 말하죠. 나라도 국가 공동체도 문제가 있어서 해결 못하면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도 그걸 못하면 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말은 많이 하지만 내가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해야 되느냐. 일단 중요한 것은 발견하는 거죠.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하는 걸 발견해야,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면 어떻게 보면 해결책은 그 안에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면, 예를 들어서 나의 일상이 진부하고 뻔하고 식상한지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개선이 됩니까? 나의 일상을 보는 관점이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찾고 하는 그 실력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지. 이런 걸 주장하면은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만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뉴스와 창의력은 그런데 전부는 아니지만 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새로움이냐 아니냐, 새로움이냐 아니냐. 새롭지 않으면 문제인 거죠. 저것 이전에 내 자신이 새롭지 못하다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저 기업이 소비자의 관계도 잘못 설정하고 신제품도 시원찮고 여러 가지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새롭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새롭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새로움을 추구하는 눈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감각을 생각해야 돼. 뉴스 영어로 쓸까요? 뉴스 마인드. 새로움을 추구하는, 찾고 추구하고 만들고 창조하는 태도, 마음가짐 이런 거죠. 이걸 하려면 뉴스 아이 그 다음에 뉴스 노우즈 B는 뭡니까? 뉴스 이게 뭐고? 단어 맞나? 이런 거 보고 냄새 맡고 듣고 하는 이 감각을 우리가 새로 키워야 돼요. 그게 보는 것도 그냥 남들 보는 이미 다 남들이 다 본 평균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 냄새는 좀 다르지만 내가 이제 감각적으로 했을 때 냄새를 맡는 것도 다른 사람이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달콤한 냄새가 나네 그런가 보네. 평균적이죠. 그 다음에 듣는 거.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뭐 말하고 우리 그 신체의 몸의 이 신체 활동의 그 감각기관들을 전부 다 뉴스의 새로움의 관점으로 높여야 됩니다. 차원을 높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 비욘드가 된다. 비욘드. 넘어선이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넘어설 수. 지금 우리가 이제 그에 대해서 이 정신무장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마음, 내가 가지는 마음, 내가 듣는 소리, 내가 맡는 냄새 맡는 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냥 평균적으로 남들이 다 봤고 다 듣고 다 말한 그냥 그런 걸로 내한테 들어오면 그건 가짜죠. 가짜. 그래서 넘어선의 차원은 이것은 말하자면 잘 보입니까? 비욘드라는 것은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다. 진짜와 가짜의 대결. 이 진은 뭐죠? 대의 차원이고 가짜는 소의 차원이다. 우리가 심장에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있어야 되니까 고마움을 느끼려고 하면 진의 차원을 추구해야 된다. 지금 열심히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그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우리 주인할 때 이 주자 있잖아요. 이것은 임금왕자라는 쉬운 단어가 있죠. 한자 있죠. 임금왕에다 점을 찍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촛불이 타고 있는 상형 문자예요. 우리 주인할 때 이것은 그 촛불을 하는 이 촛대를 모양의 이거다. 촛대 모양. 이거 보입니까? 주자. 위에 점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 주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촛대 모양으로 요걸 비스듬히 이게 촛불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 타고 있는 거죠. 불이 타고 있는 거. 정열, 열정.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주체성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주인, 주체성 할 때 이 주자를 쓰죠. 항상 촛불처럼 이게 몸이라면 이거 임금왕자가 아닙니다. 이게 촛불을 하는 촛대라고 하죠. 그거다. 이것은 불꽃이 불꽃. 삶의 주체성, 주인의식 이런 걸 하려면
요걸 떠올리는 게 좋아요. 아, 촛불이 타고 있는, 불이 타고 있는. 불이라는 건 뭡니까? 밝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불이 있어야 되죠? 태양은 뭡니까? 태양도 불이라고 할 수 있죠. 밝은 불. 밝은 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양? 그게 꺼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잿더미다 말이야. 암흑이지 않습니까? 가로등, 가로등, 그 다음에 발배 우리가 늘 쓰는 여러분들 방에서 늘 쓰는 전기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불이 밝으면 뭘 밝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불을 켤 때마다, 이걸 생각해 줬다. 내 삶의 불꽃이 식은 재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타오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만 감는 거, 그 누구나 할 수 있죠. 초등학생도 머리 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반성할 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낡고 진부하고 거저그렇고 뻔하고 식상하고 하나만한 생각들도 내 머릿속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샴푸로 이렇게 감을 때 그게 뭐다? 그런 게 다 뉴스 마인드인데 부가가치라고 해요.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부가된 added value죠. 가치가 보태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만 감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머리만 감는데. 근데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만 감아가 비누로 막 이렇게 해서 머리 감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진부하고 식상하고 뻔하고 거저그렇고 뭐 이렇게 상투적이고 이런 것들 생각이 내 머릿속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감는 그 의미를 부여하면 이 돌멩이가 성장의 디딤돌, 이 흔한 대나무가 성장의 마디 이런 것처럼 가치가 부과되고 기존의 가치 머리 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과된, 보태진, 더해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일상이 평균적인 일상이 이렇다면 여기다가 요만큼 1mm 요만큼만 더 보태는 아니면 0.5mm도 괜찮습니다. 0.5mm 0.05mm도 괜찮아. 어쨌든 1mm라도 다른 가치를 이렇게 보태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다? 요만큼 보태진 만큼이 뭐다? 뉴스다. 새로운 뉴니스란 말이야. 새로운. 그게 보태지면 뭐가 되죠? 호리천리 아닙니까? 호리천리. 호리라는 게 뭐야? 1mm 그 다음 1g 이걸 호리천리라고 했죠. 이게 보태져야 나중에 이게 이랬나.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비슷비슷하게 99% 해봐야 99 이렇게 해봐야 이것은 다 부실하고 가짜가 되기 쉽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실존적이고 우리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심장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씩이나 새로운 피를 계속 밀어내고 받아들이고 중노동을 하는데 멈출 때까지 거의 30억 번을 한결같은 자세로 거리 하는데 내가 달고 다니는 심장에 그렇게 부끄러우면 안 되죠. 하나도 새로움이 유입되지 내 몸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실하지 못한 거. 내 자신하고 내 자신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100 빼기 1은 빵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게 바로 자강불식의 노력이요 호리천리의 노력이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내가 이런 일종의 뉴스는 굉장히 대중매체 뉴스는 굉장히 다양한데 대중매체라는 것도 뭐 이렇게 통로가 많죠. 전통적으로 신문, 방송, 뭐 인터넷 뭐 이런 뭐 그다음에 또
그 소셜미디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하죠. 복잡한데 핵심은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데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실용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호리천리의 교훈이다. 호리천리의 교훈이다. 내가 밑에 써놨습니다. 호리천리의 교훈.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검색하면 나오겠죠.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게 A4 용지입니다. A4 용지. 이 A4 용지인데 이 A4 용지의 이게 두께가 0.1mm예요. 이걸 10장 더 하면은 1mm가 되는 건데 10장. 0.1mm인데 보통 조금 차이는 있지만 종이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래 한 번 접었죠. 이게 두 번 접었죠. 세 번 접었죠. 이제 네 번 접었죠. 다섯 번 접었죠. 여섯 번 접으면 용왕금 되면 여섯 번 접으면 여섯 번 접은 거란 말이에요. 여섯 번 더 이상은 못 접어요. 더 이상은 접으면 이게 안 접힌단 말이에요. 여섯 번 접으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이 접힌 부분 이게 접힌 게 이게 얼마나 될란가요? 이게 너누점 1cm 정도라고 칩시다. 이것을 이제 그다음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만 1cm 같으면 한 번 더 접으면 2cm가 되고 이렇게 이제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것을 20번을 접으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느낌하고 많이 다릅니다. 20번을, 아까 우리 6번 접었죠? 20번을 접으면, 이제 우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20번을 접으면은 104m가 된대요. 104m. 20번을 접으면 104m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것을 놀라지 마십시오. 42번을 접으면, 이게 지금 6번이고, 그 다음에 20번을 접으면 104m가 된다. 104m.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서 42번 A4 용지를 이제 접은 걸 또 해가지고 이렇게 42번 접으면은 이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두께. 느낌에 얼마 안 될 것 같죠? 두 배 이래 하니까 이게 A4지 우리가 이 A4지 한 장 이거 뭐 이렇게 하는데 42번을 접으면 놀라지 마십시오. 43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정확하겠죠. 43만 9,800km니까 43만 9천이니까 44만이라고 해야 되네. 44만. 여러분들 지구에서 달까지가 38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달까지 38만 킬로. 우리 달 그죠? 달에가 38만 킬로미터고 지구에서 달까지는 38만.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 정도. 약 4만 킬로? 4만 킬로.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그냥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43만 킬로 같으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가고 5만 킬로도 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상이 됩니까? 이것은 이제 정확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흔하에 빠진, 이 종이 하나, 독사집에 지나가다가 이러면은 한 장 정도는 그냥 달라고 해도 주는 경우가 많죠. 돈을 안 받고. 뭐 10장 사면은 뭐 받지만 보통 이거 뭐 하나에 A4 한 장은 그냥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일 흔히 쓰는 제일 많이 쓰는 그냥 이 종이죠. 이 크기. 이게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달라진다. 그리고 달라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 번 접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을 4,200번 접으면, 내 느낌에는 4,200번을 접으면 그 정도 안 되겠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42번, 42번 접으면 이 A4지 높이가
43만 표가 된다면 43만 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검색을 해보면 나오겠죠. A4를 접어서 하면 얼마 되느냐.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뭐다? A4 용지에서 배우는 호리철. 호리철리. 자그마한 차이가 큰 천리 차이를 가져온다. 이 이치를 다시 한 번 더 뭐 한다? 되새김해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대나무 하나, 그 다음에 그도 차이는 이 돌멩이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냥 뭐 돌멩이, 흔한 돌멩이 이래 되는다는데 이제 지나가다 돌을 찾는데 돌을 잘못 사서 발이 아프구나 이거보다는 돌 모양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돌이 이렇게 좀 만약에 좀 팽팽하고 좋다 이러면 이 돌을 물에 이게 다 씻은 겁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재이기 때문에 다 물로 씻어가지고 깨끗한 거예요. 요런 돌을 보면 내가 이거 원룸이나 집에 가져가 공부해 가서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야지 하면 순간 이 돌은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누구가 보던 그런 그 뻔한 돌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대나무 몽골이 가지만은 이 마디를 보면서 내가 성장의 마디로 삼는다면 이 대나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하고 그걸 뭐라고 했을까요? 교감. 교감이 된다. 느낌을 교라는 것은 이게 주고받는 거죠. 그래 교감이 된다. 여러분들이 감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감이라는 것은 뭐 필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감이 교감이 뭐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전부일 수가 있다. 교감이 안 되면 뭐랄까 이게 다 파편처럼 돼가지고 연결되지 못해. 연결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감의 차원을 감의 차원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뭔가 하면 내가 편지에도 어디 써놨을 텐데 이런 내가 쓴 편지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여기 있는데 이게 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결국의 목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감을 줄 수 있을까? 영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면 강금옥장 차원에서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저절로 될 수가 있다. 이게 뭐죠? 영감? 이 영은 영혼이죠.
영혼의 차원에서 느끼는 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굉장히 그 뛰어난 뭐 일을 하거나 뛰어난 어떤 그런 걸 하거나 뭘 할 때 영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감을 받았다.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감을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세세한 것은 영감을 받으면 내가 더 이렇게 내 자신에 성실해야 되겠구나. 더 일상을 진부하게 않게 봐야지. 이런 것들은 좀 저절로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학 교육의 대학교 아니라도 그냥 교육의 가장 그 최고 수준의 목표는 영감의 차원이죠. 그래서 하여튼 영감, 나도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학기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손바닥에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그 즐거운 게 영감을 받을 수 있다 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달라지는데, 자, 이런 것들, 영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감동이라는 말,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을 잘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런 공부가 내 인생에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나의 콘텐츠가 되고, 스토리가 되고, 내 자신을 아주 반듯하게 새롭게 하는 그런 거하고 지금 이 생각을 지금 계속 이제 사고 실험, 생각의 실험도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이제 교감을 이제 하면서 뭔가 이게 흐트러졌던 것들이 잘 이렇게 좀 열리면서 그런 차원이 있을 것이다. 이달 말쯤 되면. 감동이라는 말, 아주 쉬운 단어죠. 우리는 보통 저 말을 한 단어로 읽습니다. 감동. 그 장면 감동적이더라. 그 장면 감동적이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요렇게 말하는 것은 평균적인 말이에요. 평균적인 말. 평균적인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냥 뭐 눈 달리고 하는 사람, 그 재밌다, 감동적이네, 뭐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재 공부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새로움을 공부를 하는 거. 뉴스와 창의라는 새로움과 창의라는 뜻이죠. 그걸 하면서 이제 이 말을, 내가 처음에 몇 가지 예를 계속 들고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라는 말도 그렇다. 캠퍼스라고 해서, 생각이 넓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를 생각을 넓히면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넓어진다고 했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말도, 감동. 보통 한 단어로 읽어요. 감동적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두 단어로 읽으십시오. 두 단어로 읽어요. 우리가 이제 한자는 이렇게 보면, 한자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보통 보면 이제 글자를 쪼갠다고 하는데 파자라고 합니다. 파자. 여러분들 이름에 많이 쓰는 한자도 보면 그 글자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뭐로 이렇게 이시 같으면은 나무목에 아들 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파자를 많이 해요. 뜻을 풀이할 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한글로 쓰는 것은 그래 잘 안 하는데, 감동은 그렇게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적이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두 단어로 읽어보십시오. 두 단어로. 평생. 그래서 두 단어로 읽는다는 말은 감과 동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감동적이다. 나는 감동을 받았다. 요렇게 흔히 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두 단어로 읽어서 감이 있어야 동한다. 감이 있어야 동한다. 감해야 동한다. 일단은 자, 뜻을 좀 더 풀어볼게요. 감해야 동한다. 감이 있어야 동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 뜻이 이렇게 이제 감동한다는 아니라 감동하면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감해야 동한다. 감이 있어야 동한다. 느낌이 있어야 움직인다. 이 동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실천한다, 일이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걸 말하죠. 어떤 실제로 어떤 동작. 그래서 감이 있으면 동은 뭐다? 저절로 된다는 뜻이에요. 강금목장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감이 90%.
느낌의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 실천은 거의 저절로 따라온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그렇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돼야 좋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이제 AI가 등장, 뭐 이미 많이 쓰죠. AI 그걸 잘 쓰는 AI 프로그램. 내가 소개를 해주겠지만 그런 그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 자꾸 이 어떤 그 우리 자신의 이런 걸 이렇게 일상과 결과 이런 것들은 AI 할 수가 없잖아. 평균적인 걸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감이라는 게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감이 없으면 동도 없다. 이렇게 이런 뜻이죠. 감이 없으면 동도 없고 감이 있어야 동이 있다. 느낌이 선행되지 않으면 동은 없다. 있어도 뭐다? 그 느낌은 가짜다. 가짜는 오래 갈 수가 없다. 반짝은 할 수 있지만 오래 갈 수 없다. 자, 그래서 감동의 그것을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자신에게 감동을 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에게 느낌이 있어야 동은 저절로 된다. 내가 내 자신에게도 느낌이 없는데, 느낌이 새롭지 못한데, 물론 감이라는 게 여러 단계가 있죠. 진부한 감이 있고 새로운 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새로운 감을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런 설렘, 느낌, 감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를 비유해볼까요? 대세김도 좋지만 우리가 보통 소가 웃을 일이라 하잖아요. 의없는 일을. 소가 웃을 일이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감해서 동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하고 공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소통이고 공감이고 이런 건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러면 다 껍데기다. 가짜야, 가짜.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내 자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실천을 하고, 그러니까, 진부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좁고, 내 자신도 쪼가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하고, 이런 돌멩이 하나로 새롭게 보려고 하고, 이런 대나무 마디 하나로 새롭게 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새로운 느낌. 그게 되면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쪽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공부를 해요. 그래, 그런 것들을 그래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글을 쓰면 자기 스토리가 되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경험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다. 대학생으로서. 뭘 하겠습니까? 뭐 편의점 알바? 굉장히 좁은 경험. 그런 좁은 직접 경험보다는 넓고 깊고 높은 간접 경험,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을 내 자신이 감동하는 경험을 갖추는 것. 그런 사람이 잠재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인터뷰 면접을 하고 이래 하면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 감동.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시간이 1시간이 넘었네. 그리고 시간도 이제 적당한 시기에 이달 정도 봐서 75분 동영상 수업을 할 겁니다. 동영상 수업이 45분 되면 출석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45분까지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75분까지 해도 돼요. 75분 우리 원래 이제 강의실 수업에, 우리 예를 들어 10월 6일인가 7일인가 10월 첫째 주는 지금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우리 강의실에서 이제 첫 번째 대면 수업을 하게 되죠. 75분 수업이란 말이에요. 동영상도 당연히 75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그 원칙을 조금만 익숙해지면 75분 수업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45분만 참여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그것은 75분 수업은 75분 해야 돼. 동영상 한다고 왜 45분 하는 거야?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20분 더 하는 것은 더 하는 게 아니죠. 원칙이 그렇죠. 75분 수업을 3학점 75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동을 할 때 항상 내 자신에서 출발해. 내가 빛나야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내 자신을 바꿔야 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내 자신이 먼저 감의 차원에 대해서 동이 돼야 된다. 그 경험을 그냥 다른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나누면 강도목장 차원에서 저절로 된다. 그 정직한 모습이죠. 그게 바로 대학생의 공부고, 완전 차별화된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오늘 이렇게 해도 지금 내가 준비해온 공부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한 절반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5분 수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외에는 같이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돌멩이처럼 아주 단단하게 되어서 성장의 디딤돌, 성장의 마디가 되지 않으면 대학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게 가슴 뛰는 심장을 한 번씩 만져보십시오. 심장을 뛰면서 심장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그런 자세로 오늘 못다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반복해서 듣고 내가 올려놓은 여기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이 내용 우리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여러분들도 음미하고 해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데는 사소한 게 없거든. 그런 자세로 잘 해서 나중에 훌륭한 리더로 성장해야 되죠. 리더도 다른 사람을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리더가 돼야 돼. 내가 내 자신의 리더가 되면 다른 리더는 저절로 돼요. 그런 걸 잘 안 하고 자기는 형편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나를 따르시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직한 이야기잖아요. 모든 것의 출발점, 완성까지도 내한테 달려있다. 내가 내 자신을 반듯하게 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 되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뭐 대신해 줄 수가 없다. 그게 삶의 주체적인 차원이요 실존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것은 또 이 목요일 날 오늘 지금 9월 7일? 9월 7일 지금 9월 7일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화요일 수업하고 그다음 목요일 날 수요일 밤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그것을 목요일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 내용하고 공지사항에 올려놨던 그걸 좀 잘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